웹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뮤를 떠올리실 겁니다. 맞습니다. 이 전설적인 IP 하나로 무려 20년 넘게 시장에서 군림해온 게임사죠. 그런데요, 바로 그 눈부신 성공이 지금 웹젠을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또 중요한 기로에 서게 만들었습니다.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웹젠의 어디를 봐야 할까요?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웹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뮤라는 성공 공식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 다음엔 이 성공이 왜 지금은 오히려 고민거리가 됐는지를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웹젠의 해법, 바로 신작 게임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웹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이름, 바로 뮤죠. 아니 도대체 게임 IP 하나가 20년 넘게 회사를 먹여 살리는 그런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01년에 나온 뮤 온라인이었습니다. 정말 놀라운 건요, 이 게임이 지금도 매년 150억 원씩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. 팬덤이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2013년 웹젠은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를 돕니다. 바로 중국 시장을 겨냥한 IP 라이센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죠. 이 사업 모델 정말 기가 막히게 영리하지 않나요? 웹젠은요, 게임 개발이나 마케팅에 큰 돈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냥 뮤라는 이름값, 이 브랜드만 빌려주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. 실제 게임을 만들고 알리고 운영하는 건 전부 중국 파트너사들이 알아서 하니까요. 5에서 7%, 중국에서 뮤 게임으로 벌어들인 총 매출에서 웹젠이 떼어가는 로열티 비율인데요. 바로 이 숫자가 웹젠의 핵심입니다.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돈은 거의 그대로 순이익으로 꽂히는 거거든요. 이게 바로 웹젠의 마르지 않는 생물,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의 정체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성공 모델에도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약점이 오늘날 웹젠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됐죠. 자, 이제 그 빛나는 성공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아마 투자자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앉아서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왜 시장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을까? 정말 흥미로운 건요, 그 해답이 아이러니하게도 웹젠을 성공시킨 바로 그 공식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작년 4분기에 뮤모나크2가 나오면서 매출이 반짝하고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. 이게 바로 원 IP 리스크의 무서움입니다. 새로운 뮤 게임이 대박을 터뜨려주지 않으면 회사 전체 실적이 그대로 꺾여버리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인 거죠. 정리하자면 시장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. 첫째, 모든 걸 뮤 하나에만 걸고 있다는 점. 둘째, 그걸 대체할 만한 자체 개발 대작이 안 보인다는 점. 셋째, 주력 장르인 MMORPG는 이제 좀 식상해졌다는 거.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내놓겠다던 신작들마저 계속 미뤄지니까 시장의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럼 웹젠은 이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? 당연히 아니겠죠. 이 뮤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. 바로 곧 쏟아져 나올 신작 라인업인데요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올해 4분기입니다. 투자자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 멈춰있던 웹젠의 신작 시계가 드디어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하는데요. 과연 이 신작들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? 이번 신작 라인업을 보면요, 웹젠이 고민을 참 많이 한 티가 나요. 그냥 게임 하나 툭 내놓는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한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. 외부에서 검증된 대작을 가져오는 드래곤 소드와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체 개발작 R2 오리진, 이 두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겁니다. 장르도 다변화하고 사업 모델까지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. 자, 먼저 드래곤 소드부터 볼까요? 과거에 드래곤 네스트 신화를 썼던 개발진이 만들었으니 게임 퀄리티는 일단 믿고 갈 수 있겠죠.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웹젠이 글로벌 판권을 몽땅 다 가져왔다는 점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뮤가 주로 중국 시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드래곤 소드는 웹젠을 전 세계 무대로 이끌어줄 첫 번째 티켓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음 타자는
R2 오리진입니다. 이 게임의 키워드는 딱 하나로 요약됩니다. 바로 자체 개발이죠. 이게 왜 중요하냐? 성공하기만 하면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그대로 회사 이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. 이건 남 좋은 일 시켜주는 퍼블리싱과는 수익성 차원이 다른 거죠. 시장에서는 국내 매출 순위 20위권 안에만 들어도 회사 전체 이익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.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겠죠?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,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신작이 나온다는 건 당연히 돈 쓸 일도 많아진다는 뜻입니다. 특히 광고비가 확 늘어날 거예요. 과거 뮤 오리진을 출시했을 때 한 달에 광고비만 30억 원 넘게 쓴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신작이 초반의 기대만큼 흥행하지 못하면 이 마케팅 비용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, 이건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. 바로 이 숫자 15.9%. 이게 웹젠이 가진 자사주 비율인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회사가 현금 말고도 주식이라는 든든한 실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걸로 뭘 할 수 있냐고요? 나중에 주가가 부진할 때 이걸 소각해서 주당 가치를 올리거나 배당을 주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죠. 한마디로 주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든든한 카드 한 장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. 가장 시급한 건 역시 NC소프트와 진행 중인 R2M 소송이죠. 대법원 판결이라는 큰 변수가 아직 남아 있고요. 여기에 과연 신작이 정말 성공할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표,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중국 시장 리스크까지.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. 물론 이 소송 리스크에 대해 회사 입장은 괜찮다는 겁니다. 설령 최악의 경우 소송에서 지더라도 R2M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혹시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160억 원도 이미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다 반영해 놔서 추가적인 재무 충격은 없을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 말을 믿을지 말지는 우리 투자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겠죠. 자,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서 웹젠의 투자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. 첫째, 일단 든든한 뮤라는 캐시카우로 버티고, 둘째, 올해 말 신작들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고, 셋째, 그렇게 번 돈으로 외부 투자도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,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주주들한테도 선물을 주는 바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. 과연 웹젠은 뮤라는 너무나도 달콤했던 과거의 성공 공식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갖춘 게임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? 그 중요한 시험의 첫 번째 성적표가 바로 올해 4분기에 공개됩니다. 종목 추천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.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